발레. 일. 개관. 유럽에서 발생하여 발달해온 무용 형식. 음악, 팬터마임, 의상, 장치 등을 갖추어서 이야기나 주제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무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극무용, 극무용, 극장예술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발레란 춤을 추다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의 동사 볼레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다리의 포지션에 기초를 둔 클래식 댄스의 정형기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법을 사용하는 무용까지를 발레라 하고, 이 기법에 구속받지 않는 무용을 모던 댄스라고 하여 발레와 구별하고 있다. 또 바드제 형식이나 독립된 팬터마임 장면을 쓰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러한 요소가 들어있는 무용을 클래식 발레라 하고 그렇지 않은 무용을 모던 발레라고 한다. 이. 역사. 발레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궁정연회에서 탄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은 1489년 이탈리아의 토르토나에서 베르곤치오 데 보타라는 부유한 예능의 호가가 밀라노공 갈라초 스포르차와 그의 신부 이사벨라를 위한 결혼 축하연에서 상연된 이아론과 금의 양모라는 발레였다. 당시의 무언극과 가면극의 춤을 구성한 당스 피그레라고 하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무용수가 모여서 추는 춤, 발레 또는 발레티라는 일종의 사교 댄스, 극적인 성격을 갖춘 무대 무용인 브란디, 모리스 카라는 즉흥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무대 무용 등 4가지 춤이 혼합하여 발레가 되었다고 한다. 피렌체에서 출생한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프랑스의 앙리 2세의 왕비가 되어 프랑스 궁정의 조국 이탈리아의 궁정 발레를 소개하였고, 이것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 후 1581년 파리의 앙리 3세의 궁정에서 상연된 왕비의 발레 코미크가 기록상으로는 최초의 발레로서 중요시된다. 이 발레의 안무는 이탈리아 출신인 베르조조소인데 큰 성과를 거두자 발레 대본에 관한 책도 최초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가 정의를 내린 바에 따르면 발레란 여러 악기의 합주 아래 몇 사람이 추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무용이라 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발레와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베르조조소가 안무한 발레 코미크의 공연 때의 무용, 음악, 가요, 낭송 등의 종합 무대에 일관된 줄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루이 14세는 평생 동안 발레를 이해해준 후원자이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난 예술가를 수없이 궁정으로 초청했고, 또 그들은 발레의 발전에 기여했다. 루이 14세는 무용가의 양성기관으로 1661년 왕립무용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국립음악무용아카데미, 즉 파리 오페라 극장의 전신이었다. 최초로 여성 무용가가 여역을 연기한 것은 1681년이었다. 그때까지 여역은 젊은 남성이 맡고 있었으나 룰리의 사랑의 승리에서 라퐁텐이란 제1무용수가 처음으로 앙상블의 리더로 출연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파리 오페라 극장의 안무가 피에르 보샹은 클래식 발레의 기초가 된 발의 5가지 포지션을 장안했고 무용보도 발명했다. 이것은 마치 음악의 악보와 마찬가지로 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여건하에 무용교육을 받은 직업적 무용가가 등장함에 따라 무용기술도 급속하게 진보하였다. 장발롱은 도약의 기술을 개척하였다. 그러나 무용수들은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마치 주주와 같은 의상을 입었고 희곡적이거나 비극적인 표정을 한 가죽 가면을 쓰고 등장인물의 역할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 1726년 파리에서 데뷔한 마리 카마르고는 고전 무용의 기술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앙트르샤와 가브리올 등에도 뛰어났고
남성이 하던 도약을 해냈다. 특히 그녀는 스커트를 짧게 입었는데 즐겨서 춘 춤은 줄거리가 없는 디베르티스망으로 미뉴에트, 그랑테, 사라반도 지크 등과 같은 일련의 동무였다. 이 카마르고와 쌍벽을 이루었던 마리 잘레는 디베르티스망으로 만족하지 않고 음악과 의상과 무용을 종합하려고 애썼다. 따라서 이들은 다 같이 철저하게 의상의 개혁을 이룩하였다. 더 나아가서 노베르는 18세기 후반에 당시 발레에서 노래와 낭송을 모두 폐지하여 시종 일관 드라마로 엮어나감으로써 오늘날의 발레의 원형을 세웠고 가면까지 폐지하였다. 가에타노 베스톨리스는 클래식 발레의 꽃인 크랑츠테를 발전시켰으며 1770년경에는 안나 하이넬이 한쪽 발이 회전, 즉 피루에트를 출 수 있게 되었다. 1811년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의 안무사가 된 S. 비가노는 의도하는 바를 여러 작품으로 무대에 상연하였고 무용가의 개성을 중시하여 연극에서 연출가의 경우처럼 무용가를 다루었으며 군무의 동작도 고쳤다. 특히 그의 문화생 브러시스는 발레 교육에 힘써 많은 서설을 펴냈고 또 타이치가 발명되어 도약의 기법이 더해진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19세기 초에 유럽을 휩쓴 낭만주의 정신은 발레에도 흘러들어와 1830년대부터 로맨틱 발레가 개화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음악, 문학, 회화에서 낭만주의를 꽃피운 위대한 예술가가 있었던 것처럼 발레에서도 일대를 풍미한 엠탈리오니가 연습을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도약이나 비루에트의 기술은 크게 진보해 있었다. 그녀는 포인트 기법을 써서 공중에 두둥실 올라가는 듯한 인상을 주어 관객을 사로잡았다. 32년에 상연하여 발레 사상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라실피드는 그녀가 없었으면 나올 수도 없었다고 한다. 로망티즘의 지상적 화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빈 출생의 F. 엘슬러가 탈리오니의 경쟁자로 등장하여 로맨틱 발레는 더욱 풍부한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26세 때 파리에서 절름발이 등에 출연, 크게 인기를 끈 엘슬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순회하고 탈리오니가 러시아에 있는 동안에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는 또 한 사람의 스타가 탄생하였는데 바로 지제를 연기한 시그릿이다. 그녀의 춤은 공중적인 탈리오니, 지상적인 엘슬러를 동시에 갖추어 말하자면 로맨틱 발레의 두 가지 요소를 합친 것이었다. 이 세 사람의 발레리나는 당시의 발레계를 주름잡으며 파리 이외에도 미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지를 순회하여 발레의 기법과 전통을 심었다.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피터 대제가 무용을 민중의 오락으로 채용한 서구화 정책에서 비롯되어 예카테리나 여황제 때 발레 예술의 기초가 다져졌다고 한다. 당시 러시아 발레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들은 모두 러시아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었다. 러시아 발레를 크게 발전시킨 사람은 프랑스인 엠프티파였다. 그는 수석 무용가를 거쳐 안무가가 되었는데 프티파는 러시아 발레에 뚜렷한 민족적 형식을 도입하였고 62년 안무가에 임명되어 죽을 때까지의 약 40년간 러시아 발레계에 군림하였다. 특히 프티파는 차이코프스키의 협력으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을 만들어냈다. 한편 이전에 러시아를 방문했던 이 체케티는 그곳에 머물러 A. 파블로바와 V. 니진스키 같은 무용가들을 길러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손에 의하여 다져진 러시아 발레는 이제 러시아인의 힘으로 발전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먼저 20세기에 들어와 러시아 발레단을 조직한 에스피디아 길레프는 마린스키 극장의 젊은 무용가들을 이끌고 1909년 파리 공연에 막을 열어 근대 발레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9년 그의 병사로 러시아 발레단이 해산될 때까지 세계 발레를 이끌어 나갔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발레의 대가는 어떤 형태로든 이 발레단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기에 첫손으로 꼽히는 사람이 파리 공연의 작품을 안무한 엠포킨이다. 그는 라실피드 알미디의 관 클레오파트라 이고르 공등 최초의 파리 공연 때의 안무뿐만 아니라
시헤라자데 불스 화조 페트루시카 장미의 요정과 같은 주옥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 발레단의 혜성 같은 존재인 니진스키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남성 무용가의 출연이라는 점에서 유럽 관중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20세기 최고의 무용가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그는 공중에서 정지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국적인 개성과 티카르사비나 및 포키니의 작품에 가장 충실한 표현을 해냈다. 또한 그는 안무에도 손을 대어 목신이 오후 유희 봄의 축제를 만들었다. 러시아 발레단의 마지막 안무가는 뉴욕시티 발레단의 창립자인 지벨런치입니다. 그는 뮤지의 주교 아폴로 탕화 등을 포함한 10개의 작품을 만들었으며 디아길레프의 죽음으로 발레단이 해체되자 바란시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현대 발레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공헌하였다. 근황. 발레의 역사가 짧은 편임에도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양식을 수립할 정도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에도 뉴욕시티 발레단과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가 주축을 형성하여 화려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시티 발레단은 벨런친과 엘 퀴스틴의 협력 아래 1948년 정식으로 발족되었는데 이 발레단은 벨런친의 네오클래시시즘을 기조로 하는 작품 수정공 등 100종목이나 발표했으며 제2 로빈스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등도 유명하다.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는 1940년 창설되어 모국의 모던 발레를 대표하는 대다수의 작품을 의욕적으로 상연하였다. 그 중에서 튜더의 불기둥 라일락 정원 어두운 비가, 로빈스의 판시 프리, 키드의 온스테이지, 데밀의 폴리 리버 이야기 등이 유명하다. 영국에서는 1920년 란마트가 런던에서 발레 학교를 설립하였고 이것이 무채가 되어 30년 발레 클럽을 창설, 그 후 발레 란바트로 발전하였다. 튜더의 모던 발레의 걸작인 라일락 정원 어두운 비가는 발레 란바트가 첫 공연에 상연한 작품이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코벤트 가든 오페라 극장의 문이 다시 열리자 엘마신이 삼각 모잘라 부티크 팡타스크와 에메 슈턴이 신데렐라 온딩느 등을 상연하였고 56년에는 영국 왕실의 치커장을 받게 되어 로열 발레단이라고 명칭을 바꿔 오늘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런던 페스티벌 발레단과 모던 발레를 주로 공연하는 웨스턴 시어터 발레단이 활약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오페라 극장 발레단이 눈부시게 활동하여 롤랑 푸티 파리 발레단과 더불어 프랑스 발레계에 군림해 있고 덴마크에서는 20세기 발레단이 브리셀 왕립 극장에 장착하여 여러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 유명하다. 러시아에는 볼쇼이 발레단, 상트페테르부르크 발레단이 유명하다. 한국 8.15 광복 이전의 한국의 무용은 최승희와 조태권의 두 사람이 대표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일본인 이시이 바쿠 석장막의 문화에서 공부하였는데 무용가로서의 활동은 최승희가 조태권보다 약간 앞서 있었다. 최승희 무용의 본질에 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가하는 평론가가 많지만 어쨌든 그녀에게 세계의 무대까지도 누비는 절정의 시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1929년 가을 어떤 움직임의 유혹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했던 조태권은 현역 생활 30년 동안에 수적으로는 불과 40편이라는 과작을 보였으나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의 무대를 지키면서 신선을 맛보았다. 8.15 광복 전까지 그가 직접 길러낸 무용가는 진수방 한 사람뿐이며 최승희의 경우도 김민자, 김백봉 등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시이 바쿠는 회고담에서 조태권 무용의 창조력에는 도저히 따르지 못할 그 무엇이 있어 최승희라 할지라도 가볍게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8.15 광복을 맞은 직후인 45년 9월 3일 박용호, 정재수, 진수방, 한동인 등
신진 무용가들이 서울에서 조선무용건설준비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이름만으로 그쳤고 이듬해 6월 전국적인 단일 조직체로서 조선무용예술협회가 결성되었다. 그 중에 한 분과인 발레부는 수석위원회 정지수, 위원회 조익환, 한동인, 진수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8월 5일부터 3일간 국도극장에서 창립 공연을 가져 18개 작품을 상연하였으나 성과는 기대 이하였고 또한 협회 자체도 이렇다 할 행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무용인들의 집단운동은 침체일로였으나 다만 개인 공연은 활발히 이루어진 편으로 특히 한동인이 이끄는 서울 발레단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였다. 라실피도 민족의 피호두까기 인형 꽝장미의 정인하공주 등이 그의 공연 작품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인하공주는 6.25 전쟁의 발발로 유산되었다. 전쟁으로 많은 무용인들을 남한에서 잃기도 하였으나 김백봉 같은 유능한 무용인을 월남하게도 했다. 일사후퇴 당시 송범계와 현대무용계 20여 명의 무용인은 한국무용단을 조직, 국방부 정훈국 소속으로 종군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한국무용단이 현재 한국무용계의 실질적인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54년 8월 광복 9주년을 기념하는 무용발표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월남 이후 아직 공식 데뷔를 하지 않았던 김백봉은 이 공연에 불참하였으나 새로 결성된 한국무용예술인협회 소속 회원 전원이 참가한 이 행사는 박진감 있는 공연이었고 신9세대의 교체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도 한국 무용 사상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평론가의 한 사람은 이 공연을 평하여 국내 파인 송범, 이인범, 김혜송 등과 해외 파인 임성남, 정무현 등의 결전장을 방불케 한다고 비유했고 특히 임성남에 대하여 우리 무용계가 정말 희귀하게 얻은 남성 무용수라고 격찬하였다. 김백봉은 54년 첫 발표회를 연대 이어 56년 4월 두 번째 공연회를 가졌는데 이때의 작품은 무용극 우리 마을의 이야기이었다. 임성남 발레단은 56년 6월 한국 최초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였다. 한편 같은 해 7월에 한국무용예술인협회는 진수방, 김백봉, 송범, 임성남 등의 이탈로 분열된 진통을 겪어야 했는데 이들이 한국무용협회로 다시 결합한 것은 59년 4월이었다. 이화여대가 제1회 전국 중 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를 개최한 것은 55년 6월이었고 동아일보사가 제1회 신인무용 발표회를 마련한 것은 59년 10월이었다. 62년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예술고교의 무용과가 신설되었고 66년경부터는 서울의 각 대학에도 무용과가 생겼다. 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해외 진출의 길도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그동안 많은 무용인이 무대를 떠나기도 하였으나 젊은 예술인들이 한국 무용이라는 힘겨운 물줄기 속에 계속 뛰어들고 있다. 6. 기법, 용어. 발레에는 5가지 기본적인 발의 위치를 나타내는 포지션이 있는데 제1 포지션은 두 발을 뒤꿈치 부분에서 꼭 모아서 일직선상으로 벌리고 선 자세를 말한다. 제2 포지션은 두 발을 일직선상에 다리 하나의 간격을 두어 벌리고 선 자세로 공중에서의 제2 포지션은 한쪽 발이 측면으로 올라가 있다. 제3 포지션은 제1 포지션과 같은 자세에서 두 발을 교차하는 선상에 두는 자세. 제4 포지션은 한쪽 발을 다른 발 앞으로 한 걸음의 간격을 두고 내어 디든 자세로 공중에서의 제4 포지션은 한쪽 발을 앞쪽으로 올리는 경우와 뒤쪽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 제5 포지션은 제2 포지션의 변형으로 두 발을 발끝만 남기고 완전 겹치고 선 자세이다. 그 밖에 애티튜드는 한 다리로 서서 다른 다리에 무릎을 구부려 직각으로 뒤쪽으로 올리는 자세. 아라베스크와 비슷한 자세인데 여기에는 여러 향이 있으며 몸의 방향에 따라서 또는 무릎을 펴는 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라베스크는 한 다리로 서서 다른 다리를 직각으로 벌리면서 똑바로 펴고 양팔은 다리에 조화되게 취하는 자세. 손의 위치, 신체의 각도, 다리를 올리는 높이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다. 앙트르샤는 공중으로 올라가 양발을 차 모으면서 교차시키는 스텝. 제5 포지션에서 드미 플리에를 하며 뛰어 올라가야 한다.
차는 횟수에 따라 명칭도 달라진다. 카브리올은 공중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양다리를 차 모으는 스텝. 앞쪽만이 아니고 옆쪽, 뒤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차 모으는 횟수도 1번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랑파드되는 클래식 발레의 최절정 장면에 주는 여성 무용수와 남성 무용수의 파드돼. 글리사드는 보조적인 짧은 스텝으로 동작의 연결, 도약의 준비에 쓰기도 한다. 제어 포지션에서 시작하여 끝나는 미끄러지는 듯한 스텝이다. 코르드 발레는 주역을 제외한 여러 무용수를 말한다. 하위에 속하여 주역 발레리나를 돋보이게 하는 구실을 한다. 신내는 드블레라고도 하며 직선 또는 원을 그리면서 연속적으로 빠른 템포로 회전하는 동작이다. 샤세는 한 다리를 다른 다리가 뒤쫓아가듯이 미끄러지는 스텝의 일종. 츠테는 한 발을 내던지면서 그 방향으로 뛰어내리는 스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중에서 발을 교차시키는 츠테 바튀, 조금 크게 뛰는 크랑츠테, 여기에 회전이 따르는 크랑츠테 앙투르낭 등이 있다. 티미르티스망은 기분 전환을 뜻하는 말로 본줄거리와 관계없이 하나의 구경거리로 삽입하는 줌. 토슈즈는 발끝으로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발레용 구두로서 발끝 부분이 단단하게 되어 있다. 투르 앙레르는 도약과 회전이 반복되는 남성 무용수의 스텝으로 제어 포지션으로 서서 양 무릎을 조금 굽혀 뛰어 올라 공중에서 회전한다. 회전 중의 회전의 축은 수직여야 한다. 파는 발레에서 체중이 이동하는 하나의 동작. 미끄러지는 파, 뛰어오르는 파, 회전하는 파 등의 종류가 있다. 바티망은 다리를 펴는 동작. 파드블레는 발끝으로 서서 잦은 걸음으로 전후, 좌우로 가는 스텝이다. 피루에트는 한 다리로 서서 그 자세로 회전하는 동작. 외회전, 내회전이 있고 그 밖에 피루에트 아라스 공드나 에티튜, 아라베스크의 자세로 회전하는 것도 있다. 푸에테 앙투르낭는 움직이고 있는 한 발로 다른 발을 차면서 회전하는 기법. 외회전, 내회전이 있는데 여성 전용의 스텝이다. 플레이는 무릎을 굽히는 동작. 굽히는 정도에 따라 세 종류가 있다. 모든 도약도 플레이에서 시작해야 한다. 푸잉트는 발끝으로 서는 것을 아푸잉트라고 하고 평발의 경우를 아테르라고 한다. 푸잉트로도 줄 수 있는 것을 투랑스라고도 한다. 롱드 장부는 한 발을 바닥에 원을 그리듯이 움직이는 동작. 한 발을 공중에 올려서 원을 그리듯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